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혹은 아무 일도 없는 오후 창밖을 보다가 그 마음이 조용히 올라올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말로 꺼낸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늘 있던 질문.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별한 답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앉아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나약함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오랜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세월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무엇부터 놓아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손에 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짐을 한가득 들고 오랫동안 걸었는데 이제 내려놓으려고 보니 손이 굳어서 펴지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마음에도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쳤는지, 왜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어떤 날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날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계속 걸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뒤를 돌아보니 참 먼 길을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충분히 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걸까요?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쉴 수가 없는 걸까요? 혹시 이런 느낌 아시나요? 할 일은 다 끝났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는 느낌. 쉬어도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 그 느낌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쳤을까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마도 가족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랐고 배우자가 힘들지 않길 바랐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하시길 바랐고 형제자매가 어려움 없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많은 것을 참았고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가장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지쳐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그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20대에 시작된 일이 30대로 이어졌고 40대로 이어졌고 50대를 지나 60대까지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달려와서 멈추는 법을 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친 겁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지친 겁니다. 하루 이틀 쉰다고 회복되는 피곤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몸이 힘든 것과는 다릅니다.
이 지침은 마음이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것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 귀찮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달려왔을 뿐입니다. 너무 오래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내려놓자. 이 마음의 소리를 부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의 소리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더 이상 자신을 혹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조금은 인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지쳤구나. 그래, 나는 지금 쉬고 싶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지쳤다는 걸 인정했다고 해서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실제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일에 대한 책임, 관계에 대한 책임. 이 책임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놓으면 누군가가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과연 그 책임들을 당신이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놓아도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당신이 해온 일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면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애써온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당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법을 모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초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어도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방식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편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려놓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한 철학자가 조용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의지 때문이라고.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무언가를 이루면 잠시 기쁘지만 곧 다시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바라본 시선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의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의지,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이 의지가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의지는 정말 우리 자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닐까요?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가족이 원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느라 정작 우리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이었고 당신이 책임진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는 의지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일까?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답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 질문이 조금씩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혹시 누군가 섭섭해할까봐, 그래서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이것은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천천히 자신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답이 금방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며칠이 걸려도 몇 달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보일 겁니다. 어쩌면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그 답을 볼 여유가 없었을 뿐, 이제는 그 답을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책임들,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들, 남들의 기대나 시선 때문에 붙들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는 겁니다. 물론 두려울 겁니다. 내려놓으면 뭔가 잃을 것 같고 뭔가 비난받을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더 큰 피로감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두렵더라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혹사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으니까요.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걱정합니다. 내려놓고 나면 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그냥 빈 사람이 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손을 비우는 겁니다. 손을 비우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에 너무 많은 것이 들려 있어서 새로운 것을 담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을 비우면 정말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 시간이 당신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짜 쉬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책임져야 할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때로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적당히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는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이것이 남은 시간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입니다. 남은 시간. 이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일 수도 있고 몇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전처럼 계속 무언가를 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보낼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남은 시간을 남들을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남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이제는 행사하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냐고, 왜 예전처럼 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동안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쉬고 싶어 하면 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려놓고 싶어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남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이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 더 이상 참지 않는 것, 더 이상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나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좋아하는 장소에 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모레는 또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삶을 당신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죄책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짜 내 삶이구나. 이것이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달라질 겁니다. 여전히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침과 힘듦의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남들을 위해 지쳤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지칠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나를 위해 지친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내가 원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런 지침은 견딜만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지침이 아니라 충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 그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루하셨을까요? 혹시 와닿지 않으셨을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런 생각도 있다는 것만 마음 한편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야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그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지침, 그 피로, 그 무게감.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당신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모두들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해도 됩니다. 표현해도 됩니다. 나는 지금 지쳤다고. 나는 지금 내려놓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칠 때는 지쳤다고 말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쉬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정말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꽉 쥔 손을 펴면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해 그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많이 가벼워졌구나. 내가 많이 자유로워졌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책임져야 할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한 것들이니까요. 당신이 원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끝 차이는 정말 큽니다. 억지로 하는 것과 선택해서 하는 것. 그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답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나를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해냈는데 이것 하나 못하실 리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부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이제는 행사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남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정말 내려놓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